민원연 프레임 체크. 여경하면 바로 어떤 말이 떠오르나요? 무능, 특혜, 민폐 이런 말이 떠오르신다면 당신은 벌써 여경 무용론 프레임에 갇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경, 여대생, 여교사, 여류작가 등 특정 직업 앞에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성차별적인 표현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남경, 남대생, 남교사, 남유작가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원연도 이 표현을 안 하고 싶지만 여경 혐오 프레임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여경 또는 여성경찰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여경을 비난하는 게시글이나 동영상이 올라오고 이런 글을 토대로 한 기사들이 포털 게시판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의 제목과 프레임은 대부분 여경 무용이 아니라 여경 무용 논란입니다. 이는 불행 중 다행입니다. 다행인 것은 여경은 정말 무용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여경이 무용하다는 논란이 있으니 그걸 전해준다. 이런 보도였다는 것입니다. 불행인 것은 여경이 정말 무용한 측면이 무엇이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이런 논란 자체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연은 여경 무용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수집한 뒤에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모니터해보니 여경 무용론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 주장을 종합하면 여경은 힘이 없다. 여경은 무능하다. 여경은 채용 과정과 배치 등에서 특혜를 받는다. 한마디로 여경은 민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최근 사례는 대림동 여경입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죠. 그냥 경찰 어때봐 형 나가 형 얼른 쳐봐 빨리 너도 쳐봐 남자분 하나 나왔어. 빨리 나와 빨리 남자분 나오시면 빨리 잡아. 사람이 내가 무슨 죄 기대 얼른 어디에요 지금? 오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없어 나는 안 쳤어 채워요? 나는 안 쳤어 채우세요. 빨리 채우세요. 채워요 민원연이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유튜브에서 대림동 여경 키워드로 검색된 영상 중 여경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50건의 조회수를 종합해보니까 270만 회를 넘겼습니다. 대림동 영상을 본 유튜버들은 여경은 쓸모없다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책 없이 많이 뽑은 여경이 실상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 답답합니다. 저 술 취한 50대 남자에게도 밀려서 다른 경찰들에게 도움의 무전을 쳐. 이렇게 치안에 도움을 주는 사람. 치안조무사지. 이런 영상에는 내가 범죄 저지른다면 여경만 오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 봤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네. 여경이 곧바로 피의자를 무릎으로 눌러서 제압했기 때문에 소극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걸 또 KBS가 보도를 했더니 또 KBS는 여경을 왜 감싸주냐고 욕을 먹고 있고 그래서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여경이 뭔가 빌미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KBS 보도는 감싸준 것이다. 라는 식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말을 하시는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힘으로 나이 많은 주객 하나 상대 못해서 옆에 시민들 손을 빌리고 시민들한테 수갑도 채우라네. 몸도 못 가누게 술 취한 노인 하나 제압 못하고 수갑도 주변 시민에게 부탁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을 하겠냐. 우선 여성 경찰이 시민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해당 부문은 영상에서 어두운 화면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 경찰이 누구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했는지 불분명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교통경찰은 여성 경찰이 자신에게 수갑을 건넸고 한쪽은 자신이
다른 한쪽은 여성 경찰과 같이 채웠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백보 양보에서 여경이 실제 그런 요청을 시민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툭 터놓고 말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도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2항에는 손실보상 규정이 있어요. 경찰관의 직무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 손실보상도 하고 포상금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내가 범죄를 당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나 요청하고 있으면 범죄를 당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여경이란 논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논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논란인가요? 그런 게 정말로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유튜브에 올라온 지금 난리난 부산 여경 논란이라는 것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Inside the book that I wrote, all of the words that we spoke, yet only with our eyes. Now is the time to choose. Somebody wins and some lose. I can see through your disguise. Lay down, hope for something better. Looking at the clouds, deciphering the weather. You can't keep this up. The lies are just too much. Kick back, start another fire. Looking at the clouds, making shapes that you admire. And you can't stop it now, 'cause you don't know how. 이 영상은 7월 2일 기준으로 229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여성 경찰 4명이 출동했는데 이들은 옆에서 어떻게 하면서 손을 놓고 있었고 구경 중이던 시민이 구조 작업을 대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과 그 사진을 올린 네티즌의 글뿐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서 더욱 번져나갔어요. 남자 4명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그림이 나올까요? 저 여경은 저 현장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단편적인 장면만으로 상황 전체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과 달리 적극적으로 사고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부터 시민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었고 사고 차량 위로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시민에게 사고자를 구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사고 차량 문을 잡고 있거나 추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도 문제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 필요할 경우 경찰이 시민의 도움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남자 경찰들도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범인을 검거한 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매치기도 잡고 강도도 잡고 시민이 옆에서 도와줘서 남자 경찰들도 범인을 잡았던 적이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5월 27일에는 나주에서 한 경찰이 수갑을 챙겨오지 않아서 40대 후반의 용의자를 바로 체포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성희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 있었던 용의자는 출동한 남성 경찰 한 명을 공격했는데요.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수갑을 챙겨오지 않아서 그를 제압하고도 체포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이 남성 경찰은 체포 과정 중 부상을 당해서 병원 응급차로 실려갔습니다. 여성 경찰이 비난받은 사건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일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만큼 널리 퍼졌을까요? 이 사건을 보도한 광주 MBC의 리포트 영상은 7월 2일 기준 약 450회의 조회수만 얻었고요. 댓글은 고작 10개 뿐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7일 새벽에는 인천에서 한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보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SBS 단독 보도에 찍힌 화면을 보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떨어뜨려 놓지도 않았고 심지어 방치하면서 추가 폭행까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치 7주의 폭행을 입은 피해자는 경찰에게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했음을 호소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무서워 살겠습니까? 여경을 감싸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찰이 시민의 안녕을 위해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은 철저히 감시하고 지적해야겠지요. 하지만 이때 경찰의 성이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니라 경찰 대응 그 자체가 적절했느냐로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저도 이거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은 여성 경찰들은 경찰이 되는 시험을 볼 때 팔굽혀펴기를 할 때도 무릎을 대고 한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 여자 경찰이 무슨 힘을 쓰겠느냐. 그러니까 불필요하다. 남자 경찰들은 다 똑바로 해서 체력 시험도 보는데 여자 경찰만 왜 그렇게 쉽게 시험을 보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현행 순경 공채 시험 체력 검정에서 여성 지원자는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민감용 경찰청장은 경찰대학 모집 인원의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하고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뽑기로 했습니다. 남녀 통합 선발을 위해서 체력 검사 종목도 변경하고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는 남성과 같은 정자세 측정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경찰대 간부 후보생의 체력 검정 기준은 향후 순경 공채 체력 시험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 정말 경찰이 범인을 힘으로만 체포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범인 체포는 근력뿐 아니라 체포술이나 실전 무술같이 전문화된 기술과 테이저건, 수갑 등 경찰 장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직무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다양합니다. 게다가 민감용 경찰청장도 남성 중심적 문화에서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여성과 관련된 치안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조직의 인력 구성도 이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민원연은 이렇게 여경 논란에 대해서 이런저런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열심히 자료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다 부질없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연이 여경이 무능하지 않은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경만이 특혜받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근거를 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경 무용론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빠져나올 생각이 없다면 우리의 팩트체크는 비겁한 변명으로 보이거나 그저 비난할 또 하나의 빌미를 주는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물리적 힘이 약합니다. 경찰은 물리적 제압력이 중요한 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분야에 여성이 필요 없나요? 경찰이 늘 물리적 충돌이 있는 일에만 근무하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방 속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하고 또 공격하고 또 방어하고 있나요? 그냥 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서 남녀 모두가 모든 분야에서 저마다의 능력과 쓰임새에 맞게 채용되고 배치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경찰의 치안 능력이 정말 걱정되시면요. 그게 논란이 된다 생각하시면요. 경찰의 성이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아니라 경찰의 대응이 정말로 적절했느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